이 이슈도 저희가 그래도 이번 주에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정부가 지난주부터 1일 브리핑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마 11시에 1일 또 브리핑 할 하겠죠? 것 같은데 매일매일 한다고 네. 하니까요.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 여론조사 하나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난 16일에 발표된 뉴스토마토 미디어토마토 조사인데 전국 1,037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되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 수산물 수입 여부, 수입해도 괜찮다가 6.3%, 수입해서는 안 된다가 72.3%. 그 나머지 뭐냐? 정밀 방사능 검사 통해 수입 여부 결정해야 되나가 20.7%가 있는데 예. 이것까지 합하면은 뭐 수입 괜찮다라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예. 아니 6%가 어떻게 보셨어요? 나온 것도 아, 그러니까 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해도 국민의힘이 좋아요. 뭐 이런 분도 일부 있더라고요. 저번에 인터뷰 보니까. 땅에도 뭐 예. 그 조사에도 3.5%는 나라를 팔아먹어도 나는 국민의힘을 찍어요 하는 분이 있었어요. 네. 그런 것처럼 그다음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도 여론조사 물어봐도 몇 프로 나온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찍어버리거나 진짜 토착이 오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일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저는 이번에 정부 브리핑 보니까 이 사람들은 조국이 한국이 아니라 윤석열이 일본이다. 저희가 그런 안전하게 네. 방류를 하고 있으니 그 단어 선택에서도 그렇고. 와. 저 일본이 안전하게 방류를 하는지 우리가 매일처럼 따지고 꼼꼼히 체크하겠다. 네. 계속 요구하겠다가 아니라요. 저희가 음. 안전하게 방류하는지를 국민들께 매일처럼 거의 뭐 한국과 일본이 나경원 전 의원이 하나의 정부인 듯한 느낌이 드는 우리 그런 일본, 발언이네요. 우리 일본 네. 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우리 일본이란 말. 근데 그건 어느 습관상 우리가 우리란 말 많이 쓰니까 우리는 그러려니- 많이 붙여요. 예, 그러느니 붙이고 하고 있습니다. 넘어갈 수 예. 있는데 거의 그때 그래서 이제 하도 아베 편 들고 그러니까 나베란 별명이 생겼는데 나경원 전 의원이 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사실은 일일 브리핑도 그렇고 어제 당정 협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나왔던 한덕수 총리가 뭐라고 했냐면 현재 괴담과 선동 수준의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 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예. 이런 얘기 또 이것도 하더라고요. 처벌하겠단 말까지는 네. 괴담과 선동의 전문가 저 아닙니까? 주로 국민의힘에서 예를 드는 게 다 저더라고요. 그래요? 광우병, 천안함, 그 다음에 뭐 이태원, 뭐 참사, 세월호 참사, 그 다음에 네. 후쿠시마 다 저희가 자 여러분 따져봅시다. 광우병 네. 결국 그래서 30개월 이상의 소고기에서는 광우병이 발병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발병했죠? 네. 캐나다에서도 발병했었죠? 네. 그래서 심지어 일본은 한때 2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한 적이 있어요. 네. 친미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왜 일본 소고기 와규에서 20개월에 30개월 사이에 일본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30개월 미만도 못 믿겠다 해서 어떤 나라는 20개월 미만만 수입한 적도 있었다요.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 30개월 미만만 수입해요. 왜? 그렇죠. 이왕이면 안전하게. 그리고 그게 자 당연한 그래서 당연한 30개월 반응이죠. 이상 쇠고기 묻지마 수입하려다가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으로 이렇게 마지막 방침 정한 정권이 어느 정권입니까? 이명박 국힘당 정권입니다. 지금 아예 윤석열 정권 MB계가 이제 장악했던데 장악하고 있던데 네. 그 지들이 광우병 괴담이라는데 그 괴담에 의거해서 본인들 말에 하면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는 게 이명박 정권 때 결정을 한 거예요. 심지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국민들 촛불 집회 사진을 보여주면서 네. 국민이 이렇게 걱정하고 아하. 우리 주권자들이 이렇게 우려하니 안 된다. 그렇게 발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왜 그렇네요. 괴담입니까? 광우병이 지금 없어지긴 했습니까? 지금도 발병하고 있는데 뭐 최근에도 그런 상황에서 발병됐기 때문에. 30개월 미만만 수입하는 게 왜 괴담이고 왜 그게 선동입니까? 네. 그렇죠? 그다음에 세월호도 참여연대에서 문제 제기한 게 북침이다. 뭐 그다음에 피로 파괴설이 피로 배가 오래되면 갑자기 파괴될 수 있다는 말은 누가 제일 먼저 한지 아세요? 이명박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당시에. 그래요? 이명박이 내가 배를 만들어서 아는데 이명박이 윤석열은 비슷한 게 많습니다. 윤석열이 이명박이 쿨했다 그러고 윤석열이 전두환 정치 잘했다 했잖아요. 네. 실제 전두환이나 이명박 흉내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렇게 내가 또 해봐서 하셨군요. 아는데 내가 제일 잘하는데 네. 이게 지금 윤석열 말투 아닙니까? 이명박 때 그 유명한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북한이 와서 폭파시킨 거라면 네. 국방이 뚫린 책임을 지게 될까봐 처음에는
배가 오래되면 쩍 갈라지기도 한다는 유명한 말을 이명박이 직접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진상이 뭐냐로 물어본 겁니다. 네. 그래서 참여연대 있을 때 저희들이 유엔한테 유엔이 조사해달라 그런 겁니다. 괴담이나 선동이 아니라 네. 유엔이 한번 객관적으로 조사해달라. 이건 남북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네. 그게 왜 괴담이고 선동입니까? 이명박 대통령 당신이 본인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찾아보시면 나와요. 피로 파기설. 네. 근데 이명박이 피로에서 쫙 갈라졌다. 그다음에 이내경 전 혁신위원장이 잠깐 혁신위원했던 분이 그 비슷한 의혹 제기하면 그건 괴담이고 이명박이 말하면 괴담이 아닙니까? 조선일보는 당시 어떤 괴담까지 퍼뜨린지 아세요? 인간 어뢰설. 박 기자님 기억 안 나세요? 네. 북한의 특수요원이 어뢰를 인간이 타고 왔대요. 혼자. 그래서 받아갖고 터뜨렸다는 거예요. 인간 어뢰를 그림까지 그려갖고 보도한 게 조선일보입니다. 당시에. 네. 당시에. 예. 그러니까 천안함은 지금도 당연히 진상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지만요. 네. 정부 발표를 최종적으로 신뢰한다 하더라도요. 그걸 괴담이나 선동으로 몰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의심을 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합리적으로. 네. 당시 러시아는 아마 한국 전쟁 때 기뢰가 바다 밑에 깔아져 있었는데 천안함이 비정상적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네. 그물에 걸리고 그물 밑에 있던 기뢰가 올라와가지고 폭파했다라고 러시아는 추정했다는 것으로 언론 보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분석이 틀리기도 해요. 네. 그 러시아 보고서가 만약에 공개된다면 또 다른 국민이 될 걸요. 이 천안함 이슈라는 게 기본적으로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 하더라도요. 네. 그렇잖아요. 다른 나라 전문가들이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런 원인이 있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각 나라 이제 주장을 이제 하고 있는 거. 괴담이나 선동으로 뭐라고 하면 안 되죠. 네, 주장을 펼치고 다시 있다. 한번 저는 그때 당시 이명박 의견에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명박이 문제였지만 배가 오래되면 스스로 파괴된다는 거예요. 피로 파괴죠. 이명박이 이야기한 겁니다. 네. 그럼 지금 윤석열 정권에 하면 그런 괴담과 선동 이명박 국가법으로 당장 잡아둬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국민들의 합리적 의심이나 뭔가 정부의 설명이 미진하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대해 의혹을 품는 건 주권자의 권리이고 인간의 이성입니다. 지금 천안함 때 북한 폭침의 근거로 일본 어뢰설 무슨 매직이 써져 있는 일본 어뢰잖아요. 그 매직이 그 고열에서 남한하지 않는다라는 의혹이 아직도 제기되고 있잖아요. 미국의 물리학자들이. 이제 뭐 여기 오늘 그 이야기 자.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네. 우려와 걱정과 염려 이런 그건 것들 당연한 겁니다. 괴담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 자, 하나만 더 예를 들게요. 네. 자, 후쿠시마 오염수가 문제가 있다 1.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후쿠시마와 후쿠시마 주변에 어류와 수산물을 금지한 건 어느 정권이었을까요, 여러분? 박근혜 정권 아닙니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이 아닙니다. 네. 박근혜 정권 지들이 했어요. 박근혜 국힘당 정권이. 그때도 그랬어요. 정호원 총리가 나서서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뭐 자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하면 문제라는 등 유언비를 퍼뜨리면 엄단하겠다라고 본인이 네. 총리가 나서서 유언비어라고 국민들 협박하고 엄단하겠다, 처벌하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네. 근데 두 달인가 지나서요. 정호원 총리 지가 나와서 국민들의 합리적인 우려에 기반하여 후쿠시마 주변 9개인지 8개인지 수산물 수입 금지를 정호원 자기 입으로 발표합니다. 네. 여러분, 수산물 수입 금지를 발동한 정권은요. 문재인 정권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권입니다. 근데 WTO에 일본이 제소해서 그게 승소한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네. 자, 이걸 보면 최소한 이런 문제는 진보 중도 보수가 협력해서 정권도 국민의 건강과 전문가들도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협력해서 박근혜 정권이 발동을 하고 일본이 제소한 걸 문재인 정부가 WTO에서 이긴 겁니다. 합리적 이유가 있다라고. 근데 이걸 만약에 후쿠시마 그때 WTO의 판결 근거가 아니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네. 그다음에 그 주변에 바다가 오염되어 있는데 방출하기 전에도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나는 수산물이나 어류를 수입 금지하는 한국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심지어는 이제 세월이 흘렀고 오염수를 처리해가지고 방류했는데 한국 정부가 윤석열 정권이 전문가들 우리 일본이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일본이 안전하다고 완전히 조국 일본인 일본 간첩들이 그러면 WTO에서 어떻게 판단할까요? 아니 그 안전하게 보고 오염수 있네. 방류가 네. 안전한데 그리고 그래서 오염수 방류도 찬성하는데 한국 정권이 네.
근데 한국 정권이 그 안전한 오염수가 방류된 주변에 네. 어류나 수산물을 수입 금지할 근거 하나도 없다고 판결하겠죠. 윤석열 정권이 진짜 노리는 바는 이겁니다. 기시다하고 그 미국과 기시다한테 그걸 합의해주고 그걸 선물로 갖다 바쳤을 것입니다. 네. 자, 사실은 이 문제는 뭐 저희가 매주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고 정부는 괴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고 또 민주당에서는 인천에서 장애 집회를 주말에 네. 했는데 그때 뭐 지금 저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교섭단체 연철 다른 채널로 생중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재명 대표가 인천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울산의 민주당 당원이 핵 오염수라고 해서 고발당했다던데 아예 핵폐수라고 불러야겠다. 예. 그러면 제가 고발당할 차례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주도의 환경단체들은 지금 엄청난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그래요? 예, 핵 오염수 네. 윤석열 대통령 당신이나 마셔 뭐 이런 취지로 네. 그냥 저기 버스 이런 데 붙여놓은 거예요. 아. 그럼 우리 수십 년을 우리 국민들 해온 거 아닙니까? 화장실에 낙서도 하고. 물론 경범죄 처벌 가능성이 있죠. 경범죄를 막 압수해가고 잡아들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 당했어요. 지금 울산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란 말을 못 쓰게 심지어 지금 처리수라고 그러잖아요. 이 자들이 네, 윤석열 네. 정권하고 국민의힘에서 네. 완전 일본 정권의 앞잡이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 일본의 간첩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그러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란 말도 얌전하잖아요. 그냥 그러면 핵폐수, 방사능물. 네. 심지어 환경 시민단체들하고 저희 이제 촛불집에 나오시는 분들은 방사능물, 핵물 이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요. 하하. 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과장된 게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네. 왜냐하면 후쿠시마 방사능 온전에서 사고가 있었고 네. 거기서 오염된 물이 가득한데 음. 그걸 지금 바다로 내보내니까 핵물, 방사능물, 핵폐수 봐야 된다. 맞죠? 자, 근데 정부에서 당정에서는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어떤 대책을 내놨냐면 해양 방사능에 대한 조사 지점을 확대한다. 92개에서 200개. 또 세슘 삼중수소 농도 분석 주기를 단축한다. 또 대형 위탁 판매장에서 유통되기 전에 국내산 모든 어종에 대한 검사 체계 구축을 하겠다. 이런 대책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지금 뭐 지금 사실상 국민의 8, 90% 힘들어하니까. 어민 네. 그다음에 뭐 횟집 다들 지금 자영업자분들 국회 앞에서 집회 2,000명 힘드시죠. 모였잖아. 어민들 제가 갔다 왔었고요. 오늘도. 네. 국민이 지금 반대로는 8, 90%입니다. 이 8, 90%면 이건 압도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한민국을 팔아먹어도 찬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국민의힘이 한다면. 그다음에 그냥 아무렇게나 찍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한 5%는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네. 당시 탄핵 때 박근혜 지지율이 5%였습니다. 그때도 그리고 그랬군요. 탄핵 찬성률이 8, 90%였습니다. 일관되게. 네. 지금 이 정도잖아요. 그럼 아. 이걸 강의하면 윤석열 정권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후쿠시마 수산물까지 수입하면요. 그러니까 네. 부랴부랴 국민들 협박하는 거죠. 유언비어 퍼뜨리지 말아라고 하지 마라, 협박하고 안전하다. 그다음에 실제로 그걸 문제제기하는 사람들 막 처벌해서 협박을 하고 네. 정말 공포심 조성하고 아하. 그다음에 본인들도 매일 브리핑 하겠다.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그 검사 조치를 강화하겠다. 네. 이런 건데 아니 가가지고 진짜 후쿠시마 오염수를 현장에서 실제로 막 무작위로 채취해서 네. 그걸 검출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하. 오늘 송규 변호사 발표한 거 보니까 일본도 60가지 외에는 위험물질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도쿄 전력도 인정을 했대요. 60가지 위험물질만 체크한다는 거예요. 그 이상도 되는데 나머지는 불투명하다고 도쿄 전력이 인정을 했대요. 그다음에 IAEA 지금 일본이나 한국 윤석열 정권이 완전히 맨날 입만 열면 IAEA인데 IAEA가 원자력 안전을 총괄하고 검사하는 기관도 아닌데 그 IAEA 그 홈페이지에도 네. 알프스가 모든 걸 다 안전하게 하는지는 제거하는지는 핵물질을 네. 거기도 too difficult to remove. 그래요. 예, 너무 어려워서 네. 다 제거하는지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대요. 우리 민생경연구소 일꾼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아하. 실제 그 표현은 있더라고요. too difficult remove. too difficult. 제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거다. 알프스로 모든 걸. 아니 이건 IAEA도 인정하는 거예요. 8번도 고장난 예. 상황도 있었잖아요. 예, 알프스가. IAEA FNQ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도 많이 물어본 거예요. 전 세계 시민들이. 그러니까 예. 오죽하면 FA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있잖아요. FA. 거기에까지 나오네. 예, FAQ에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린피스는 한국인도 아닌데 네. 그냥 세계적인 환경 단체고 방사능이나 온자력 관련해서 생물 관련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환경 단체인데 네.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왜 한국이 가장 위험하다. 이건 절대선 안 될 짓이라고 난리를 펴니까 그래요. 해상 시위도 하고 음. 그분들이 뭐 한국 국민도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119 브리핑하고 당정이 계속 이제 괴담에 대한 경고, 그다음에 방사능 검사 이 대책을 내놓다고 하더라도 네. 방류가 시작되고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여론은 여기다 더 급격히 안 좋아질 더 수밖에 나빠지죠. 없다. 저는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게 이제 총선전 탄핵 퇴진으로 간다고 봐요. 이게 원래 진행이 된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평화를 파괴하고 경제를 파괴하고 민생을 파괴하고 애교 국방을 무너뜨리고 네. 뭐 상식과 정의가 완전히 실종되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씩 탄핵 사유가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양평 윤석열 일가 투기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는 과정 이런 게 다 수사방해, 기소방해, 직권남용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아예 나라와 영토와 주권을 포기하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 해도 항의 한마디 못하는 윤석열. 네.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찬성. 우리 일본이 저희 일본이 아예 일본 편을 노골적으로 두는 이건 대한민국 정권이 아니죠. 네. 거기다가 이제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로 간다니까요. 근데 형식적으로 WTO에서 패소해서 갈지 아니면 선제적으로 갈지 이것만 남아 있는데 네. 저는 선제적으로 자 오염수 방류가 IAEA도 안전하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수산물도 수입 금지 해제해야죠. 그리고 일본이랑 관계 개선에서 북한 때려잡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할 겁니다. 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 순간 네. 100만, 200만이 아니라 300만, 400만이 길고 쏟아 나와서 박근혜 때보다 더한 열기로 정말 다시는 정치 검찰, 다시는 너무나 무속하고 무식한 무속 비선 세력 뽑지 말자라는 전 국민적 합의가 될 겁니다.